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0일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국힘이 이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은 이깁니다. 대선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긴다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고고TV 보시는 분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충격적으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비탄력성으로 갑니다. 제 직관에 의하면, 제 컴퓨터에는 모든 여론조사가 다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못하죠. 고고TV가 머리가 나쁘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에 보면 이 정도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비탄력성으로 굳어버렸고 추세 이탈을 시작했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한 거로 나오는데요. 이번 한국갤럽에서는 이번 주 8월 셋째 주 한국갤럽에서 양자대결만 발표해요. 전 주자들의 지지율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양자대결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전 연령층, 전 지지층에서 떨어지고 오로지 TK하고 PK 일보에서만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갔을 것이다. 아니, 거기서만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앞섰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추측이고요.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 연령층, 전 지지적, 보수, 진보 다 합해가지고 전 연령, 전 지지층, TK만 제외한 그는 모두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거예요. 급상승. 이게 결과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제가 7월 29일부터 윤석열의 기습 입당할 때부터 이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비판을 하는 편인데요. 아직 고고TV 여명이 윤석열을 주저앉힐 정도로 진짜 비판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제 비판 능력의 30%뿐이 윤석열을 비판 안 해요. 제가 실제적으로 주저앉히려고 들어가면은 개인사, 과거사, 현재의 무능 다 갖고 나오고 칩니다, 제가.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우리 보수 우파 대선 후보의 중요한 주자 중에 하나예요. 주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윤석열과 진주공 쿠데타군 같이 들어와가지고 국힘을 싹 쓸어가지고 아도치가지고 먹겠다 하는 거는 도저히 공정과 상식으로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분란의 중심은 윤석열이가 있지 이준석이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간신배들 몰입해들이 그 패거리들이 이준석을 흔들고 이준석을 제압하고 쫓아내면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대선 주자에서. 그게 제 지론이에요. 당장 윤석열은 이준석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대선 주자가 될 때까지. 그걸 모르고 김재원, 장재원 이런 놈들의 간신배, 신지호 이런 놈들 원희룡한테 붙어가지고 이준석만 쫓아내고 죽이면 자기가 대선 승리할 거다. 대선 후보가 돼서. 그게 헛꿈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서 요번 주에 왜 그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지 그냥 다른 언론들하고 같이 쓰레기 언론들과 같이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탁 때려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완벽하게 이준석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윤석열 호감도가 국힘의 지지층에서도 확실하게 빼버리고 중도층에서도 확실하게 빼버려요. 지지를 처리한다는 거죠. 호감도라는 게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호감도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확장성이 없어요. TK 수구 꼴통 쓰레기 자유우파 세력들 장재원, 김재원, 신지호 이런 간신배들 정치꾼을 데리고 참모를 삼은 게 필패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양자대결을 보시면은 와 이거 뭐 12%가 차이나. 이재명이 46, 윤석열 34, 3분의 1, 70%뿐이 못 가요. 이재명의 지지율에. 양자대결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양자 대결을 이렇게 붙이지만은 우리가 대선 주자가 누가 나오든 이재명하고 붙이면은 거의 시소 게임이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니까 2달 반, 석 달까지 참으세요. 그 당시에 그때 윤석열이 나와도 이재명을 능가할 것이고 홍준표나 홍준표 좀 그래. 유승민이 나와도 능가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46대 윤석열 34가 나오는 것은 12%가 차이 나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현재 전 여론조사를 하면은 전체 주자를 갖다 하면 한 25% 나오죠. 그죠? 저번 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19%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여론조사 업체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전부 다 18%, 19%가 대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저번 주 지지율이 25%라고 치면 전체 주자 중에서 윤석열이 70%뿐이 못 가져가죠. 그죠? 지금 현재 보면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차이난 여론조사가 없었어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1대1 대결에서 12% 차이 나는 게 오차 훨씬 밖으로 나간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의 지지율도 확장성이 없어요. 25%예요. 전후고.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이재명한테 뒤떨어지는 거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1대1 대결로 들어가면 이재명이 46%다. 그럼 윤석열 지지율이 1대1 대결에서 이재명의 70%뿐이 안 된다. 그죠? 그럼 전체 주자를 놓고 볼 적에 25%면은 70%를 따르면 27이 14, 57이 35. 약 17%가 나온다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율이. 비탄력적으로 들어갔고 윤석열은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승민하고 홍준표를 지금 낑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지지율이 윤석보다 떨어지므로. 그죠?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의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국힘, 합리적 개혁보수는 완전히 윤석열한테 지지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다자대결 지금 안 나왔죠. 요번 주 갤럽에서. 그러면은 17% 정도 나왔지 않았을까. 16에서 17% 정도.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이. 비탄력 손을 갖고 추세 전환, 하락 추세 전환으로 간다. 그리고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국힘 지지율을 보시죠. 국힘 지지율이 저번 주보다 3%가 올라서 31%. 그 다음 민주당 지지율가 1% 빠져서 32%가 되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국힘 지지율은 찔끔 빠질 것이고 윤석열 지지율은 더 빠질 것이다. 왜? 국힘을 지지하는 세력은 과거의 수국 꼴통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존 당원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당원이 12만 명이 들어간 건 이준석 편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 개혁 보수 5060의 합리적 개혁 보수들과 5060이 전부 다 좌파라는 게 어딨어. 50대가 386도 합리적 개혁 보수들 많아요. 꼴통 보수는 별로 없어요. 50대에서. 그리고 60대 후반 이후가 무조건 윤석열을 밀고 황교안을 밀고 이러는 것들 그게 꼴통 보수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합리적 개혁 보수 중도층 2030은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당을 하고 또 그 외 일반 국민들도 이준석을 보고 있어요. 이준석은 저 친구가 국힘을 개혁시키고 대선을 가져오면 정치혁명을 할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저번 주보다 국힘이 3%가 올라서 민주당하고 32대 31로 거의 갖다 맞춘 게 강성 보수 쪽에서도 국힘의 지지를 했다는 거 맞죠? 근데 안 했을 거야. 유튜브 세력들 추종자들 보세요. 그것들이 오만 욕을 해대면서 네이버 댓글에 가서 똥도 말이야. 개똥 싸질러대듯이 싸질러대고 있잖아요. 이준석 죽여라. 탈당시켜라. 당홍 게시판에도 가서 이준석 없애라. 그걸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국힘의 이준석 체제를 지지하면서 끌어올리거나 정체를 시키게 있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탈당하려다가 대세 아니에요. 탈당하자. 7월 29일 날 윤석열이가 입당을 하니까 국힘이 입당을 하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입당하자 했던 것들이 늙은이들 아니야. 쓰레기 자유 우파들. 근데 이거 별로 입당도 못해. 뭘 알아야 입장을 하지.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확 빠졌고
국힘의 지지율은 상승 모드를 탔다. 그 일반인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윤석열이 위험하고 이준석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 신문에 신문에 다 편집된 기사니까, 오도된 기사니까 틀렸다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면을 보셔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머리 아파, 진짜. 이거 소리 꽥꽥 치는 거 힘들어요. 나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 흥분을 해가지고. 호감도 비호감도를 보면은, 일단 이걸 설명하고 하죠. 윤석열이가 3월 4일날 총장직 사퇴할지 호감도가 40%였어요. 그때 지지율이 38%까지인가 올라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호감도가 29% 안 돼. 29%. 거의 반토막이 나버려. 호감도가 40%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29%로 11%가 하락을 하고, 비호감도는 당시에 3월 4일날 47%였는데 지금은 58%로 11%나 올라버려요. 호감도를 확 빼고 비호감도를 확 올려버려요. 이게 국민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 쓰레기 자유우파 추종자들, 늙은이 할배, 아줌매, 아무리 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똥 싸지듯 해봐야 되지가 않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호감도, 비호감도에서 호감도가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중도층에서 빼버려요. 제가 말했죠. 합리적인 개혁보수는 윤석열이 저렇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준석을 쫓아내고 지 마음대로 경선 룰하고 토론 룰을 가져온다는 걸 싫어한다는 게 다 나타나죠. 지금 여기서. 지난 조사에서 국힘의 국힘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호감도가 85%였는데 이번엔 66%야. 20%나 하락시켜버려. 그러니까 꼴통 보수들이나 윤석열 패거리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안 된다니까? 이준석한테 사과하고 화해하고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중도층 호감도는 저번 주사는 45%였는데 이번에 30%로 떨어져. 3분의 2로. 15%나 빼버려. 지금 윤석열의 지지를 빼는 것은 그 아무리 꼴통 보수, 강성 보수, 유튜버 세력들, 쓰레기 유튜버 세력들이 달라붙어도 안 된다니까? 고고TV 같은 합리적 개혁 보수나 중도층들,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 지지율을 다 빼고 있다니까? 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갤럽 조사 한 16%에서 17%뿐이 안 나와요. 자, 이걸 보면 되게 심각해요. 호감들 봐요. 이재명하고 윤석열만 보여드리 합시다. 이재명의 호감이 40%야. 비호감이 50%야. 근데 윤석열은 호감이 29%고 비호감이 58%야. 이재명이가 윤석열보다 호감도가 30%가 높아요. 30% 높죠. 11% 높으니까. 물론 좌파들이 응집을 하지만 이 중도층이 다 빠진다는 거야. 윤석열한테. 그리고 비호감도도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 8% 높아. 심각한 거죠. 호감도가 확장성이에요. 저 사람이 호감들이는데 아직은 지지를 안 해. 근데 나중에 저 사람한테 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호감도라는 게.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봐봐요.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50%고 윤석열의 비호감도가 58% 아니에요. 비호감도가. 그러면 호감이 거꾸로 가면 50%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호감이 50%니까 이재명이 같은 건 50%의 호감층 또는 그저 그렇더라도 혹시 찍을지도 몰라. 근데 윤석열 같은 건 비호감이 50%라면 안 찍겠다는 소리 아니야. 아무리 끌고 모아 42%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갈지게. 완벽히 추락지수로 들어갔어요, 지금. 다음 주 보세요, 이제. 다음 주 보면은 23일부터 26일까지 와장창 하죠, 그죠? 토론에 한해 안 하네,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서병수가 경주리장 사퇴하고 선관시장 안 한다.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윤석열 때문에. 이준석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장점이 많은데 흔들어서 안 한다. 쪽팔려서. 다음 주에 한번 와장창 흔들 거죠? 그런 거 여론조사가 또 나오면은 윤석열이 무조건 추락하는 구조라니까?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꼴통 보수 정치인들이나 숙골들, 그 다음에
그걸 추종하는 그 늙은이들이 아무리 네이버 댓글 가서 이준석 죽여라, 윤석열이와 막 이렇게 지지율 떨어지면은 가짜다, 조작이다, 이준석이가 나오만 하면 가가지고 막 이준석 막 폭탄하고 막 똥 싸대고 해봐야 그게 오히려 혐오적으로 나오고 전 국민한테 혐오적으로 비치고 전 국민한테 윤석열을 버리게 만드는 거라니까. 근데 윤석열은 그거를 몰라 이 친구가 모르고 그 장재원 신지호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간신꾼을 데려가서 김재원 같은 애들이 걔네 말을 듣고 있으니 윤석열이가 날아가는 수뿐이 없지 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이가 당원들 갖다가 또는 당내 의원들 갖다가 막 완력으로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 될까 밀어 해가지고 경선 통과해봐야 본선 가면은 100점 100패라고. 이런 식이면은 개혁보수가 안 밀고 중도가 안 밀어주면은 연령별로 보면은 이건 더 심각해.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을 보면은 이재명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가 다 30%가 넘어요. 호감도가 20대 31%, 30대 35%, 아우 이게 소리쳐서 힘드네. 40대 51%, 50대 55%, 60대 이상도 31%가 나와. 근데 윤석열을 보면은 50대에서 33%, 60대에서도 45%뿐이 안 나와. 60대 이상에서도. 착각하지 말라 그랬죠. 50대, 60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4년제 대학 본고사 보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베이브 부모 세대라고 경쟁을 통해서. 그때는 말이죠. 대학 정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 그들이 개혁보수를 대부분 합리적인 이성보수들이 차지하고 있다니까. 꼴통도수들 말이야. 농사짓고 말이야. 배우지 못한 것들 무조건 막 윤석열 살리자, 이준석 죽여라, 윤석열 대통령 만들자. 별로 없다니까. 그래 보면은 윤석열의 호감도가 보면은 20대 19%, 30대 21%, 40대 16%.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 우파 유튜버 또는 윤석열 쪽에 들어간 18명들이 앞으로 들어갈 애들 하면 3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꼴통 국회의원들 가지고 TK 일부, TK 대부분, PK 일부, 그것도 PK 같은 경우도 도시가 아니라 도시 외의 지역에서 당선된 애들, 그 다음에 충청 일부, 강원 일부,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막 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침투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는 구조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확인이 비교가 되잖아요. 모든 연령대에서 이재명이는 30% 이상의 호감도를 갖는데 윤석열이는 50대 겨우 33%고 60대 겨우 이상에서 겨우 45%야. 이재명이 보면 50대에서 55%, 40대에서 51% 지지받는데 쪽수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윤석열이가 지금 한 17, 8%, 9%까지 나오죠. 다자구도에서 다 조사하면은 그게 꼴통 보수 우파 세력 뭣도 모르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뿐이 안 된다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들어갔어. 그래서 이 갤럽이 항상 다자대결 구도 이재명 몇 프로냐, 윤석열 몇 프로냐, 유승민 몇 프로나 이장인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1대1 대결로 붙였어요. 1대1 대결이 더 정확해요 여러분. 1대1 대결이. 그만 10명 지지율 조사해봐야 뭐해? 다 표가 분산되는데 1대1 대결을 하니까 이게 깜짝 놀랄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야.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버려. 이재명이 46%, 윤석열 34%. 이거는 100% 윤석열 잘못이야. 100%. 국힘의 지지세, 국힘의 개혁세를 갖다가 업어야 되는데 국힘 꼴통 보수들, 간신배들만, 몰입애들만 탁탁 빼가지고 가서 캠프에 박아놓고 우리론 같은 애한테 공작시키고 신지호 같은 애한테 공작시키고 장재원 같은 애 공작시키고 김재원 같은 애 공작시키고 다 본다니까 국민들이 요새 정치인보다 못할 줄 알아요? 정치인보다 훨씬 현명해요 요새 애들이. 얼마나 하는데 특히 고고티브 같은 개혁보수는 치욕스러운 삶을 지금 5년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유심히 보고 있겠어요. 고고티브에는 개인감정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소리 꽥꽥 지르지만 여기서 윤석열이 호감도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재명의 3분의 2도 안 돼. 호감도가. 이거는
이준석을 공격하고 당을 흔들고 지가 쿠데타군같이 해서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이가. 뭐 토론 뭐 또 안 하려고 그래? 경선룰도 말이야 뭐 불만이 많아? 그럼 뭐하러 들어갔어? 사람 쫓아내라 그래? 왜 이준석을 멱살 나이로 따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부터는 이거 뭐 경선 가기 전에 윤석열의 힘이 많이 빠져요. 보세요. 틀림없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